이건 못 참지 소리가 절로 나오는 두 팀인 미러키와 브루클린이 만났습니다. 10월에 있었던 올 시즌 첫 번째 맞대결에선 디빙신 듀오가 60득점을 합작했음에도 4쿼터에만 야투 100%로 총 43점, 14리바를 몰아친 야니스를 제어하지 못하며 역전패를 당했는데요. 허나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다르죠. 억제기였던 내시가 떠난 후 현재 파죽의 7연승을 달리고 있는 브루클린이 과연 쿤보의 미러키까지 잡아내고 연승 행진을 이어갈 수 있을지 지금부터 확인해보시죠. 시몬스를 본 듀란트의 패스를 잘라먹은 야니스가 시작부터 트랜지션 덩크로 엔드원을 얻어내며 막으려는 경기는 양팀이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습니다. 듀란트가 수비 유인하고 빼준 패스를 오닐이 오픈 3점으로 마무리하기 무섭게 미러키는 바로 허를 찌른 쿤보의 엘리웁 덩크로 응수. 디빙신이 미들 지역에서 0점을 잡는 사이 앨런과의 매치업에서 자신감을 보인 루이스 오닐이 브루클린의 공격을 이끌었다면 미러키에선 집중 수비를 이겨낸 쿤보가 거의 캐리하다시피 한 활약을 펼치며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그러나 이 균형은 작전 타임 직후 3점이 들어가기 시작한 네츠 쪽으로 서서히 기울었는데요. 오늘 슛감이 별로인 듯 보이는 홀리데이가 충분히 넣었어야 할 슛들을 연이어 흘린 미러키와는 달리 시몬스의 절묘한 장거리 바운스 패스를 받은 어빙의 속공 3점에 이어 아까와 흡사한 듀란트 버프를 듬뿍 받은 오닐도 탑에서 경기 두 번째 3점을 꽂으며 브루클린이 슬슬 치고 나갔습니다. 그러자 보다 못한 쿤보가 또 클락스턴과의 아이소를 멋진 스피무브에 이은 레이업으로 올려놓으며 분전해주었으나 언제까지 쿤보에게만 의지할 수는 없는 노릇. 4분경 쿤보마저 벤치로 들어가자 인바운드 상황에서 나온 로페즈의 플로터를 제외한 미러키의 공격은 얼어붙은 반면 브루클린에선 리바운드 잡고 직접 공격 코트로 넘어온 듀란트가 로페즈를 달고 던진 3점을 기점으로 로페즈 쪽에서만 3연속 점퍼를 적중시키며 금세 10점 차로 달아났습니다. 흔들리던 미러키는 그나마 부진하던 홀리데이의 반등에 힘입어 쿼터 마무리만큼은 잘 가져갔는데요. 클락스턴이 빠지면서 낮아진 골밑에 자리잡은 로페즈에게 엘리웁 패스를 뿌려준 홀리데이는 중심을 잃은 듀란트의 스틸을 따낸 공격에선 경기 첫 번째 3점도 성공시키는 등 쿼터 막판엔 제 몫을 해주며 듀란트를 중심으로 달아나려 한 브루클린과 한자리 점수차 간격을 유지했습니다. 재투입된 쿤보가 버틴 미러키의 우세가 예상된 세컨 유닛 대결. 그런데 시몬스와 워렌이 먼저 득점을 올린 브루클린이 의외로 근소하게 우위를 점했습니다. 물론 무려 3명의 선수를 유인하고 코너튼에게 오픈 찬스를 제공한 야니스가 클락스턴을 냅다 밀면서 들어간 파워 드라이빙 덩크도 선보이는 등 페인트존에서 여전한 존재감을 뽐냈지만 이를 화끈한 공격으로 대갚아준 네츠는 어빙의 패스를 받은 워렌의 연속 득점에 이어 커리도 미러키의 수비가 꼬인 틈을 타 풀업 3점을 쏘아올리며 수비에선 스틸, 공격은 외곽포라는 스몰 라인업의 장점을 앞세워 미러키를 괴롭혔습니다. 이에 작전 타임 후 로페즈를 투입해 변화를 준 부데놀저 감독. 허나 이후에도 네츠의 기세는 식을 줄 몰랐으니 그나마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있는 쿤보가 몸을 사리지 않는 닭돌에 이은 자유투와 어빙과의 미스매치에선 더블팀을 피한 턴어라운드 점퍼로 고군분투 해주었으나 반대쪽에서 리그 야투 성공률 1위에 빛나는 클락스턴이 갑툭튀. 클락스턴은 심판들을 현혹시킨 기적의 축발 턴어라운드 훅슛을 포함 골밑에서 3연속 훅슛을 연달아 성공시키며 두 자리 점수차 리드를 사수했습니다. 그 와중에 열이랑 쿤보까지 3분경 잠시 쉬러 들어가자 미러키의 공격은 더욱 정체되었는데요. 펌페이크로 와타나베를 속이고 가까스로 팁인 득점을 올린 홀리데이가 아니란 백투백 패스 턴오버로 네츠에게 속공 기회를 내준 것도 모자라 오펜스 파울도 범해 2옵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고 1분여를 남겨놓고 재투입된 쿤보조차 마음만 앞선 손질로 오펜스 파울을 범하며 미러키는 4분간 단 2득점에 묶였습니다.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이었던 건 이 구간 네츠의 야투도 다소 주춤했다는 점. 밀착 마크한 홀리데이 머리 위로 페이더웨이를 꽂은 듀란트의 맨발 투혼 장면을 제외 많은 오픈 기회를 잡았던 네츠도 3분간 추가 필드골은 기록하지 못하며 13점차 리드에 만족한 채 전반을 마쳤습니다. 후반 시작과 동시에 강한 올코트 프레스로 분위기를 바꿔보려 한 미러키였으나 오늘 페인트존에서 던지면 들어가는 클락스턴의 고감도 훅슛에
오닐의 다운스크린을 빠져나온 듀란트도 쿤보, 로페즈, 홀리데이 사이에서 플로터를 성공시키며 전반 뜨거웠던 기세를 이어갔습니다. 이 구간 브루클린의 상승세를 이끈 건 시즌 초만 해도 공존이 힘들어 보였던 시몬스와 클락스턴이었는데요. 끈질긴 외곽 수비로 쿤보의 턴오버를 유발한 시몬스는 쿤보가 듀란트와 1대1 하다가 급하게 뺀 패스를 낚아채 클락스턴의 속공 레이업을 도운 데 이어 스위치하는 과정에서 홀리데이의 오펜스 파울도 유도하는 등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클락스턴 또한 로페즈에게 향하는 라패스를 쳐낸 스틸과 시몬스의 아웃렛 패스에서 시작된 속공에선 하이라이트가 될 뻔한 엘리웁 덩크를 시도. 심지어 듀란트 덕분에 또 오픈 기회를 잡은 오닐도 3점으로 힘을 보태며 네츠가 쿼터 중반엔 무려 23점 차로 앞서 나갔습니다. 한편 미러키는 오닐의 다소 거친 파울로 인해 손가락 통증을 느꼈던 야니스가 듀란트의 엉덩이를 쓰담쓰담하다가 냅다 찍어버린 풋백 덩크를 끝으로 다수의 턴오버와 오픈 기회조차 여러 차례 놓친 극심한 3점 난조까지 겹치며 맥없이 끌려갔는데요. 그러던 중 잉글스의 핸드오프 패스를 건네받은 홀리데이의 3점이 드디어 들어가며 미러키가 뒤늦게나마 반등의 계기를 마련합니다. 마침 여기서 브루클린이 뒤빙신의 아이솔로 재미를 보지 못한 사이 미러키는 클락스턴이 없는 네츠의 골밑을 적극적으로 공략. 인사이드에서만 3연속 필드골을 기록한 포르티스는 물론 야니스와 홀리데이도 페인트존에 진입해 자유투를 얻어내며 2점으로 야금야금 점수차를 좁혔습니다. 다만 듀란트를 중심으로 전열을 가다듬은 네츠의 반격 역시 만만치 않았는데요. 홀리데이를 장기인 포스트업에 이은 턴어라운드 점퍼로 어렵지 않게 뚫어낸 듀란트는 수비키를 살짝 넘긴 패스로 재투입된 클락스턴을 찾은 어시스트와 이번엔 클락스턴의 패스를 받자마자 올라간 엘보우 점퍼도 적중시키며 미러키의 추격을 뿌리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만큼은 쿤보의 꺾이지 않은 손가락이 한 수 위. 듀란트의 블락을 이겨내고 풋백 득점을 올린 쿤보가 화려한 핸들링 후 전달한 패스를 코너튼이 3점으로 매듭 지어주며 미러키가 10점 차를 만든 채 마지막 쿼터에 돌입했습니다. 경기 내내 부진하던 어빙이 오늘 두 번째 필드골을 스무스한 스텝백 3점으로 꽂은 4쿼터는 10점을 사이에 둔 양팀의 시속 게임이 펼쳐졌습니다. 제본 카터의 패스를 간파한 와타나베가 과감히 파고든 스피무브로 얻어낸 자유투와 스피드로 로페즈를 뚫어낸 어빙도 더블 클러치를 올려놓으며 달아나려 하자 미러키는 이제 대놓고 로페즈의 사이즈를 앞세운 골밑 공격으로 응수. 쿤보가 외곽에서 클락스턴 혹은 시몬스를 유인한 후 페인트존에 자리 잡은 로페즈에게 찔러주는 패스로 재미를 보며 가까스로 10점차 간격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로페즈 혼자 리그 공격 1위 브루클린을 상대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죠. 홀리데이와의 픽앤팝을 통해 윙에서 3점까지 넣은 로페즈는 4쿼터 중반 홀로 팀의 연속 12득점을 모두 책임지며 기대 이상의 활약을 해주었으나 로페즈를 제외한 나머지 동료들의 외곽포가 완전히 침묵한 미러키와는 달리 이 수비 성공을 빠른 공격으로 전환한 네츠에선 오닐이 트랜지션 3점에 로페즈의 드랍백 수비를 역으로 이용한 백투백 3점도 쏘아올리며 미러키 추격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클러치 본능을 발휘한 어빙신이 장식했는데요. Irving drifts away, banks it in, plus the foul. 흔하지 않은 재기발랄한 쉔과 드리블로 로페즈를 농락하고 엔드원을 얻어낸 어빙이 커디나는 시몬스를 잘 본 패스는 비록 득점으로 연결되진 않았으나 이 레이업 미스를 수비로 만회하려 한 시몬스가 맹렬하게 달려들어 쿤보의 볼을 스틸, 그리고 이걸 어빙이 쐐기를 박는 속공 3점으로 마무리하며 결국 미러키는 3분경 100기를 들었습니다. 최종 스코어 100대 118, 기대를 모았던 빅매치는 꽤나 일방적인 브루클린의 대승으로 끝이 났습니다. 오늘 브루클린은 주전으로 나선 5명 전원이 두 자리 득점을 기록했을 정도로 더 이상 뒤빙신 해줘에만 의지하는 무지성 아이솔 팀이 아닌 완성도 높은 팀플레이를 펼치는 팀으로 거듭났다는 걸 다시금 증명했는데요. 듀란트 버프를 듬뿍 받아 5개의 3점을 넣은 오닐의 4쿼터의 마지막을 멋지게 장식한 어빙신과 12점, 11리바, 8어시스트로 트리플 더블에 가까운 퍼포먼스를 펼친 벤 시몬스 등 잘한 선수들이 너무 많았지만 그 와중에도 오늘의 키플레이어는 클락스턴이 아닌가 싶은데요. 오늘 경기 90%의 야투 성공률로 19점, 8리바, 5어시를 기록한 클락스턴은 특히 2, 3쿼터 네츠가 달아나르는 구간 특유의 훅슛으로 죽은 볼을 여러 차례 처리해준 득점에 수비에서도 3개의 스틸로 선전해주며 시몬스와 함께 로페즈 쿤보 부럽지 않은 골밑 효율을 보여줬습니다. 반면 미러키는 쿤보 혼자 너무 외로워 보였는데요. 네츠의 집중 수비에도 불구하고 쿤보는 26점, 13리바,
리바 7어시로 나름 제 몫을 해주었으나 로페즈를 제외한 나머지 동료들의 부진이 발목을 잡으며 지난 클리브랜드전과 비슷하게 대패를 당했습니다. 주전 포인트 가드로 나온 제본 카터는 물론 올 시즌 공격이 떡락해 수비 원툴로 전락한 주루 홀리데이에 무엇보다 얼마 전 복귀한 조 잉글스가 지난 3경기에서 보고도 믿기 힘든 9%의 야투 성공률로 평균 1.7 턴오버라는 최악의 플레이를 선보이며 미러키 구단의 속을 타들어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미러키는 우승 후보는커녕 동부 중위권으로 떨어질 게 불보듯 뻔해 보이네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